안녕하세요. 데스노트입니다. 시퀄 강의 12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영상을 올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윈도우 펑션인데, 윈도우 펑션은 뭐 시퀄 가지고 테스트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 속할 거고, 일단 이 윈도우 펑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쿼리로 들어가지 않고 이 엑셀 스프레드시트를 통해서 어떤 걸 할 건지 먼저 좀 보여드린 뒤에 쿼리를 통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용할 데이터는 지난번에 한번 썼었던 그 던더미플린 데이터를 쓸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세 개의 컬럼을 주로 이용할 건데 어카운트 매니저랑 purchase that, 원래 여기 시간까지 붙어 있는 데 생략했고요. quantity,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만든 데이터고, 이 윈도우 펑션에서는 두 가지 개념이 중요한데 첫 번째는 파티션이고 두 번째는 오더예요. 순서. 파티션은 일종의 그룹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이는 이 어카운트 매니저라는 컬럼을 파티션으로 쓸 거고, purchase that, 이 날짜를, 이 순서를 정렬하기 위한 오더의 역할로 쓸 겁니다. 그리고 이 quantity를 다양하게 만져볼 거고, quantity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일단 소개를 할게요. 자, 첫 번째로 해볼 거는 이 각각의 어카운트 매니저별로 이 구매건이 몇 번째 구매건인지 순서를 매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건 날짜 순으로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뭐 이름은 간단하게 여기 시퀀스라고 SEQ 이렇게 해놓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2일부터 5일까지 날짜 순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뭐 1, 2, 3, 4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5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 새로운 어카운트 매니저가 등장했으니까 이 사람의 첫 번째 구매건, 여기 다시 1부터 시작하도록 이런 식으로 쿼리를 한번 짜볼 거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오더 개념은 이 오름차순 뿐만 아니라 내림차순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시면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볼 거는 러닝 썸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큐뮬레이티브 썸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를 계속 누적해서 더하는 그런 값들을 구해볼 겁니다. 즉 여기는 2,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랑 이거랑 더해서 5가 나오게 하고, 5는 얘랑 더해져서 9가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9랑 5가 더해져서 14가 나오고, 자 그럼 이제 다음 어카운트 매니저로 바뀌었을 때 여기는 처음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1부터 시작을 해서 1에다가 이 다음 퀀티티를 더해서 10 더하면 11, 이런 식으로 쭉 내려서 또 여기서 끊고, 이 다음 어카운트 매니저는 또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파티션별로 딱딱 끊어지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순서는 항상 정해진 컬럼의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 순으로 정렬을 해서 더해지게 만들 겁니다. 큐뮬레이티브 썸이라고 써놓을게요. 자, 마지막은 평균인데 어떤 식으로 평균을 내줄 수 있냐면, 그냥 여기 누적되는 것으로 쭉 평균을 내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그냥 2고 여기는 2와 3의 평균이죠. 자동합계를 써볼게요. 평균을 해서 요거의 평균, 그 다음은 이거 3개의 평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쭉쭉 내려가면서 누적된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요. 자, 어카운트 매니저가 바뀌면 또 여기서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계속 평균을 누적해 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있죠. 뭐 5일선 같이 5일의 뭐 평균, 여기서는 뭐 3일의 평균을 한다고 하면은 요거 3개의 평균, 그 다음에는 요거 3개의 평균, 그 다음에는 이거 3개의 평균인데 다음 어카운트 매니저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끊어지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카운트 매니저별로 나누면서 이 purchase that 기준으로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으로 특정 구간을 정해가지고 계속 평균을 내는 것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마지막 아니고 하나 더 있네요. 렉이랑 리드라고 있는데 하나씩 밀어주거나 당겨주는 거예요. 저희 퀀티티에 보면은 제가 여기다가 하나 새로운 컬럼을 삽입해서, 자, 이 어카운트 매니저의 이 퀀티티 값을 하나를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면 다음 어카운트 매니저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얘는 없어져요. 잘리고 이렇게 나오는. 이 드와이트 같은 경우는 여기도 한 칸 밀어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여기가 비죠. 한 칸씩 밀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라인은, 이 어카운트 매니저별 첫 번째 라인은 빌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걸 당겨준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가 잘리겠죠.
여기서 드와이트도 한 칸 올라가서 이 올라간 요 값은 팸에 속하니까 들어가면 안 되는 값이에요. 잘려야 되고, 안젤라도 마찬가지로 한 칸 올라갔지만 얘는 넘어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리고, 이런 식으로 한 칸 혹은 여러 칸 미루거나 당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언제 쓰면 좋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로 본다면 이 각 어카운트 매니저별로 매출액 혹은 뭐 매출량의 차이가 데일리로 얼마나 나는지,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렇게 여기 이 컬럼이랑 이 컬럼이랑 빼면은 전날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는지가 나오잖아요. 여기까지만 딱 해볼게요. 팸까지만. 자, 팸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한 건씩 늘었어요. 자, 드와이트 같은 경우는 둘째 날은 첫날에 비해 9건이 늘었고, 그 다음은 5건이 줄고, 1건이 줄고, 3건이 늘고, 이렇게 우리가 뭐 이 비즈니스다 보면은 뭐 month over month나 year over year 같은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계산할 때 쿼리에서도 이런 식으로 좀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쿼리를 통해서 이것들을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 사용할 데이터에 대한 기본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제가 쿼리를 미리 작성을 해놨어요. 던더 미플린 페이퍼 세일즈라는 테이블이고요. 지금 선택한 컬럼들은 어카운트 매니저, purchased at, quantity 세 가지입니다. 아까 엑셀 스프레드시트에서 보여준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뭐 추가해 준 거는 웨어저를 써가지고 프로덕트 아이디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프로덕트 하나를 따로 필터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수업 내용이랑 크게 상관없는데 그냥 비즈니스적인 맥락에서 이 상품의 종류마다 이 판매되는 상품의 수량이 천차만별일 수 있기 때문에 특정 프로덕트 아이디 하나만 찍어가지고 한번 쿼리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즉, 이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결과물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좀 뒤죽박죽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어카운트 매니저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할 건데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이렇게 섞여 있는 거고, 이 purchase date 보시면 날짜가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퀀티티는 보시면 뭐 대충 이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가장 먼저 해볼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 순서를 정리하는 어카운트 매니저별로 뭐 첫 번째 거래, 두 번째 거래, 세 번째 거래 이 넘버링을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떤 걸 써줘야 되냐면 이 여기다가 row 넘버를 써주시면 되고 빈 괄호를 써주세요. 그리고 한 칸 띄고 오버를 써줍니다. 이 오버 뒤에는 이 윈도우 펑션에서 계속 반복해서 등장할 부분이에요. 자, 여기다 괄호를 써주신 뒤에 파티션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파티션 by를 써주신 후에 어떤 컬럼을 파티션으로 잡을 건지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어카운트 매니저를 할 거죠. 어카운트 매니저. 그리고 한 칸 띄고 이번에는 오더 by를 정해줘야 돼요. 오더 by 여기서는 이 구매 시간인 purchase date을 오더 by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괄호를 닫고 이름만 그냥 새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시퀀스의 약자 SEQ로 해가지고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깔끔하게 어카운트 매니저별로 묶여가지고 그리고 purchase at 이 컬럼도 오름차순으로 시간이 쭉 정리된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맞게 이 시퀀스라는 새로운 컬럼에 1, 2, 3, 4 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안젤라 등장하니까 또 새로 1, 2, 3, 4가 나오고요. 내려보면 크리드 나왔을 때 또 다시 새로운 1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다음 시간에 미드 클로즈를 배울 건데 미드 클로즈를 여기다 입히면 각 어카운트 매니저별 첫 번째 그 거래 것만 따로 뽑아보거나 마지막 거래 것만 뽑아보거나 혹은 뭐 10번째, 100번째 특정 숫자를 지정해서 그것들을 뽑아낼 수 있어요. 여기 오름차순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걸 내림차순으로 바꾸려면 이 뒤에다가 오더바이 지정해준 뒤에다가 DSC2를 붙여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역순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이 시간 보시면 11월로 가장 나중이죠. 그리고 이 4로 넘버링 되어 있는 게 3월 23일 가장 첫 번째 거래입니다. 자, 이렇게 이 로우 넘버를 통해서 이 각각의 순서, 어카운트 매니저별 순서를 잡아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해볼 거는 이 누적되는 합계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일단 합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썸을 쓸 거고요. 어떤 걸 더해줄 거냐면 이 quantity라는 이 컬럼을 더해줄 거죠. quantity에 대한 누적 합계를 구할 겁니다. quantity. 그 다음에 똑같아요. 오버를 또 쓰고 여기에다가도 partition by account manager 해주시고 order by purchase date. 그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또 지정을 해줄게요. 여기다가는 comSum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해 보시면 자, 이렇게 누적된 합계들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원래 190, 190이고 그 다음에 210 부분에
이 새로운 20건 더해져서 210이 됐고 여기에 90 더해져서 300 되고 쭉 가다가 이 안젤라 등장하니까 다시 이 120으로 초기화된 걸 볼 수 있죠. 이 사람이 첫 번째 거래 120건, 그 다음에 20건 더해서 140건, 160건 더해서 300건 이런 식으로 누적 합계를 쭉 구할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평균이죠. 평균도 그럼 굉장히 비슷할 것 같죠. 일단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해볼게요. 거의 똑같기 때문에 자, 이 썸 부분만 에버리지로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이름도 cumulative average로 한번 해보죠. 자, 이 쿼리를 돌리고 결과를 보시면 자, 첫 번째 라인은 190 하나니까 그냥 190 그대로 나왔고 두 번째는 이 190이랑 20의 평균 그러니까 210을 반으로 나눈 거 105 나왔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세 개의 평균 이 300을 3으로 나눈 100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4개의 평균 요 320을 4로 나눈 80이 나왔고 이런 식으로 누적된 평균을 쭉 구할 수 있어요. 자, 안젤라 넘어가니까 또다시 초기화 돼가지고 첫 번째 거래 120건으로 그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120에 20 더한 거 반으로 나눠서 70 나오고 이런 식으로 누적된 평균을 구할 수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뒤로 몇 라인을 끊어가지고 계산할 것인가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라인은 지금 예를 들기 좀 애매하니까 이 세 번째 라인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이 세 번째 라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전에 한 라인, 그 다음에 이 뒤에 한 라인 해가지고 이 세 개의 평균을 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라인을 구할 때는 이 네 번째 라인이랑 이 전 거래건인 3번 라인, 그 다음 건인 5번 라인 요 세 개의 에버리지를 구한다. 이런 식으로 뭐 앞에 몇 줄, 뒤에 몇 줄을 포함하는 평균 이걸 지정해 줄 수 있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지정해 주냐면 이 오더 바이 지정해 준 뒤에다가 로우줄을 써주시고요. between 특정 숫자를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 일단 1을 써볼게요. 1 해주고 preceding and 그 다음에 또 숫자 1을 써볼게요. 그 다음에 following. 자, 이거는 이제 이전 몇 줄을 포함할 것인지 이거는 이후 몇 줄을 포함할 것인지 지금 앞뒤로 한 줄씩만 포함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돌려놓고 결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이 이전 줄이 없잖아요. 이전 줄이 없으니까 얘하고 이 다음 줄 이 두 개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105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줄은 이전 건인 190이랑 이후 건인 90 요거 세 개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100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라인은 90이랑 20이랑 20 요 앞뒤 거래건들 포함해서 이 세 개의 평균을 구해가지고 43.33이 나왔고요. 자, 이거를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이걸 2로 바꿔주면 이전 건 하나, 그 다음에 다음 거래건 두 개를 포함해서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라인은 역시 이전 거래건이 없으므로 이후 두 개 것만 포함을 해서 요 세 개에 대한 평균인 100이 나왔고 자, 두 번째 라인은 이전 건 하나 190 요거하고 이후 건 두 개 92랑 20 이 네 개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80이 나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숫자를 자유롭게 바꿔주시면서 여러분이 기준점에 대해서 이전 몇 줄 그리고 이후 몇 줄을 포함해서 평균을 구할 것인가를 임의로 바꿔주실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렉이랑 리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는 이 퀀티티 뒤에다가 바로 붙여볼게요. 좀 비교하기 쉽도록. 자, 우선 렉입니다. 렉 같은 경우는 한 칸 뒤로 밀어버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또 어떤 컬럼을 밀지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퀀티티를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똑같습니다. 이 오더 바이 뒤에 있는 이 부분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그냥 붙여버릴게요. as leg quantity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걸 실행해보면 반대로 밀어졌네요.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여기 지금 디센딩이 들어가가지고 이거 지우고 다시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렉을 쓰면 이렇게 한 칸 뒤로 밀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190이 다음 칸으로 밀어지는 바람에 이 첫 번째 줄은 이제 비게 되고 190이 1로 가고 20이 1로 가고 90이 1로 가고 그 다음 마지막 거래건은 뒤로 밀었지만 이 갈 데가 없어서 사라져 버리고 이 땡기는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리드를 써주시면 되는데 리드 그 다음에 여기 이름도 리드 퀀티티로 바꿔볼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리드 퀀티티는 여기 있는 20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볼 수 있고 90이 올라가 있고 20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마지막 줄은 여기는 비어 있죠. 이 END의 마지막 줄 비어 있고 첫 번째 퀀티티인 190은 이전으로 갈 데가 없으므로 사라졌고요. 마찬가지로 이 안젤라의 첫 번째 건 120도 사라져 있고 그 다음에 20이 1로 올라오고 160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엑셀 스프레드시트로 보여드렸던 이 퀀티티랑 이 한 칸 미룬 렉 퀀티티를 빼가지고 일별로 이게 뭐 어떻게 증감이 되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뒤에다가 쓸게요. 이렉 퀀티티 뒤에다가. 간단해요. 그냥 이 퀀티티 빼기 요 부분을 그냥 복사해서 그 다음에 뭐 데일리 체인지라는 이름으로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 아, 이게 엄밀히 말하면 데일리 체인지는 아니네요. 이게 거래건들이 매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름 그냥 무시하시고, 자, 보시면 첫 거래건에 비해서 두 번째 거래건이 170 줄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70. 두 번째 거래건에 비해서 그 다음은 70건이 들어서 여기 7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month over month나 year over year 같은 개념을 계산해 주실 때 쿼리를 통해서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다음에는 아마 제가 with clause를 다룰 것 같아요. 마지막에 될 수도 있고 그 뒤로 한 강점 더 할 것도 같은데, 그거는 제가 좀 해보고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